자, 오늘부터는 장상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요, 장부와, 장부의 장이고요. 여기가 이거 상은 드러날 때, 현상할 때 그 상입니다. 그래서 장부와 그에 상응하는 외부 기관이나 조직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후를 통해서 체내 장부의 생리 기능, 병리 변화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단편적으로 가장 쉬운 예로는 간이 안 좋을 때 어디가 안 좋아지죠? 황달 이렇게처럼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노래지고 그러면 사람들 지금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것처럼 실제 장부인 뭐 간에 이상이 생겼는데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간의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간에 연결된 다른 기관,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음양 오행 할 때, 오행 귀류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관, 오체 해서, 네, 여러 가지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익혀놓으면은 여기 장상학을 할 때 바로바로 개념이 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행 귀류표가 아, 현재 뭐 잘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면은 이거를 공부할 때 매번 찾아봐야 되는 좀 수고로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은요. 일단 5장이 있어요. 5장이 있고 6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간심, 비패, 신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화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전기, 양분과 에너지를 뜻하는 어떻게 보면 몸에 쓰이는 몸에 가장 필요한 연료들이죠. 에너지. 그걸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뭐 진짜 뭐 전기처럼 이렇게 어디 막 축적하고 저장해 놓는다는 개념까지는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없지만 기화 반응이라는 거는 기는 그 전기 신열 얘기할 때 이게 좀 기는 약간 에너지다, 힘이다 이런 쪽이다.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기능. 그럼 기능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떤 기능을 각 장기 기관이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질 생성. 물질 생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효소,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그런 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즉 이런 호르몬 등으로 계속 이 신체라는 이 유기체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하게 되는 원동력을 전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운동 방식으로는 전기를 만들었으면 뭐예요? 전기를 저장을 하는데 전기를 함부로 배출합니까? 안 하죠.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 개념상으로도 악기는 아까운 아주 귀중한 물건인데 그거를 배출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배출된다 하면은 이건 병리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육부는 이제 이 각각 간신비패 시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까지 해서 육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음식물을 담아내고 그 대사 물질을 전달하는 기능, 즉 물질을 음식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영양물질, 솔직히 영양이 되는 물질들을 분리해내고 그 찌꺼기는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뇨, 뭐 대변, 배설 이런 식으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해내죠. 그런 일련의 소화나 배설 기관을 육부라고 합니다. 육부는 사실 입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식도를 통해 내려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위장에서는 십이지장으로 해서 소장으로 들어간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돌고 그리고 여기서 배출됩니다. 항문으로. 그리고 그 액체 부분은 방광이 있죠. 방광.
여기 방광을 통해서 액체는 또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이 부분, 인간의 몸은 원통형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뚫려 있는 기관, 뚫려 있는 거로 보실 수 있어요. 단지 그 뚫려 있는데 잠깐 근육의 어떤 조임으로 괄약근 같은 걸로 막혔다가 열었다가 이런 기능 정도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열려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부분에 각각의 그 요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 육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담즙 같은 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소화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이 음식물을 소화 운송은 하지만 저장은 하지 않아요. 그 저장하면은 그거는 만약 위장에 음식물이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체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체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걸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소화 운송은 하지만 저장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가득 차죠. 그렇지만 늘 충만하게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항지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뇌수, 골맥, 담, 여자포 해가지고 뇌,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골수, 뇌수 그런 그 뇌 안에서 보면은 그 뇌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뇌는 각각 그 사이사이 다 뇌수가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뇌를 가득 찬다기보다는 안에 물이 막 담겨져 있으니까 비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골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뼈 가운데 쪽에는 골수가 흐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보면은 원통형이에요. 맥관, 혈관을 보시면 안에 뚫려 있죠. 대롱이에요. 그다음 그다음에 여자포, 요런 약간 특수한 부위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보면 부하고 유사하다. 네. 안에가 비어 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은 장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소화 기능에 관여를 안 해요. 뭐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를 부셔가지고 어디 뭐 보내고 운송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태는 부랑 유사하고 그런데 생리 기능은 이 장과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이런 쪽 약간 특수한 부위죠. 한마디로 그런 특수한 부위를 기항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상학 자체는 이제 물질력 기초인 뭐죠? 전기신혈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실제 신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걸 제외하면 이제 기혈 진액이 실제 이 몸통에서 장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기혈 진액이에요. 그래서 요 셋과 함께 뭐 기혈진 생성 운화 분포 그다음에 다른 장부의 기능 활동을 통한 협조와 조화 한마디로 장부는 서로 협조와 조화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잘 운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장상학의 발전에 대해서 뭐 역사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장상학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자, 주요 특징으로 일단 정체관입니다. 네. 자, 유기적 통일체 관점에서 파악한다. 네. 한의학의 어떤 특징이죠. 그 다음에 천인상응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늘 같이 따라와요. 항상 비슷한 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항상 동일한 근원과 동일한 구조, 그래서 상응하는 유기적 총일체의 상호 연관성을 중시했다. 즉 자연의 어떤 기후 변화와 함께 몸의 변화도 같이 거기에 상응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셔야 돼요. 네. 항동관, 항상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요. 항상 쉬지 않고 세포는 분열하고 그만큼 또 세포는 죽어가고 그 어떤 계속 쉬지 않고 분열을 하고 죽어가는 것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 자, 잘 때 심장이 쉽니까? 아니죠. 폐가 쉽니까? 아니요. 쉬지 않아요. 다만 많이 쉬고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가 있을 뿐이지 늘 일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도꼭지처럼 물을 틀었다가 잠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늘 흐르고 있어요. 혈도. 속도의 문제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연결돼서 생명 활동에 돌기는 기의 승강 부침을 기본으로 하는 기의 운동 변화, 기기의 기초가 된다. 항상 움직인다. 즉, 예, 기가 항상 움직임으로써 계속 몸이 운동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이제 기혈 진액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하겠습니다.